탄소순환에 이어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건 바로 기계 분야의 비대면 세상 로봇의 역할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21세기에 우리 일상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로봇을 직접 조립도 해보고 조종도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즐기러 가볼까요? 오늘 여기에 보는 것처럼 비대면 세상의 로봇의 역할에 대해서 1시간 동안의 강의를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싫어하고 나도 싫어하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 마스크를 벗는 소위 말해서 언택트 세상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커다란 관심은 우리가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오기 전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절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은 고등학교 1, 2학년이라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코로나19에 어떤 세상이 올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혹시 생각해 본 사람 있나요? 그러면 코로나19가 지났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뭘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이기 때문에 서서히 여러분의 꿈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의 미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1시간 동안의 강의를 들으면은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는 것처럼 강의 제목은 비대면 세상에서 로봇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게 되면은 오늘 한 7가지 정도를 가지고 아마 강의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로봇이라는 것이 뭔가, 그리고 코로나19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요즘에 항상 많이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로봇이라는 것에 아는데 로봇이 실제로 어디에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이야기할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래를 갖다가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영화에서 본 미래 세계하고 실제로 이 로봇이 여기 엔터테인먼트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지막 어드바이스로 해서 결론으로 해서 강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이 친구는 아마 잘할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로봇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앞만 보면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뒤를 보면은 수많은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쪽 자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도 아니고 아마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는 아마 이 친구일 거예요.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세요? 아직까지 동의 안 하죠? 자, 그러면은 동의를 안 하면은 뭐 안 해도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로봇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한 거예요. 요걸 이제 그 웹스터 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을 수행하는 그리고 자동화된 장치 혹은 사람 형태의 기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봇은 지금 수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가장 키는 뭐냐 하면은 인간하고 가장 똑같이 인간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봇을 연구하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인간이 로봇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 로봇은 점점점 인간의 지능계, 그 인공지능을 넣어서 능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로봇은.
근데 여러분에게 미안하지만은 여러분의 우리 인간의 능력은 점점점 게링 다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로봇을 갖다가 잘못 가르쳐 가지고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데요. 내가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대학을 가려고 공부하고 있는데 교수란 사람이 아니 인간의 능력이 점점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여기서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죠? 자, 자신 있게, 그리고 이게 마치면은 그 요즘에도 여러분 가운데서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뭐예요? 뭐니죠? 돈이죠. 자, 돈이에요. 자, 스마트폰을 놔두고 혹시 자기가 전화번호를 10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럼 내가 5만 원을 줄 테니까. 여러분 스스로 10개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는 적어도 한 50개 전화번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있으로 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냐? 점점점 퇴보를 해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이 산수, 곱셈도, 덧셈도 어떻게 돼요? 전부 계산기로 하잖아요.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빌리티가, 능력이라는 게 점점점 게링 다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인간이 만든 창조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로봇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아마도 미래에는 이 친구들이 그 로봇을 갖다가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봇의 역사를 보면은 쭉 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로봇이라는 것은 1920년도에 그 체코에서 최초에 나온 말이고요. 그래서 로보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로보타라는 것은 강요된 노동 또는 뭐 농노 혹은 소작의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요게 이제 산업용 로봇이고, 요즘에는 인간하고 똑같은 로봇이 지금 나오겠는 거고요. 이 로봇이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해왔어요. 그래서 1960년도에서는 주로 여기 보는 것처럼 제조용 로봇에서, 그 다음에 1990년, 2000년도 되면 뭐가 됐어요? 서비스 로봇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009년에 자율 자동차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사족 로봇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드론 로봇, 그 다음에 소셜 로봇, 그 다음에 요즘 배달 로봇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인간이 하는 일을 누가 하냐? 로봇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로봇이 비대면 세상하고 아울러서 4차 산업혁명이 흘러가면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아마 4차 산업혁명 이야기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 하다 보니까 뭐 사과가 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롯데마트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뭔 4차 산업혁명이냐? 이것을 조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현실 세계가 이와 같은 가상 세계하고 같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4차 산업혁명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세상이었는데, 앞으로 세상은 이와 같은 하나의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걸 내가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냥 제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랫단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 세계입니다. 뭐 오프라인의 세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질의 기본 단위인 제가 아톰 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의 세계는 컴퓨터 안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런 온라인 공간입니다. 그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의 세계라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우리를 둘러싼 이 아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고스란히 사물 인터넷 같은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화해서요. 온라인상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큼 가상의 세계를 이 아톰의 세계와 똑같이 만들어 놓아서 비트의 세계와 아톰의 세계가 일치하는 세상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책을 대부분 인터넷 서점으로 많이들 사실걸요? 동네 서점의 70%가 문을 닫았고요. 인터넷 서점의 매출이 전체 출판 매출의 50%가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네.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 뱅킹으로 그 서비스들을 대신하죠.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걸 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느냐? 사실은 이 아톰의 세계하고요, 비트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경제학이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 아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이런 공간을 임대하고 거기에다 설비를 갖추고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 근데 비트의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공간을 정보는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매장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갖추고 제품을 갖다 놓고 물건을 파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옷들은 창고에 쌓아두는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비용일 겁니다. 이 두 세계가 일치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경제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야 되겠죠? 카메라,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얼굴에 막 토끼 귀가 달리잖아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아톰에 토끼 귀라는 비트가 얹어 있는 거죠. 포켓몬스터라는 게임도 그 공간에 가면 몬스터라는 비트를 우리가 잡는 게임이잖아요. 제가 이거의 뇌공학 버전의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회사의 야심찬 비전은 우리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요. 그 칩 안에 이 칩이 하는 일은 우리 뇌 활동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뇌 활동만으로 예측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걸 아마 컴퓨터 위에 올려놓으면, 인터넷 위에 올려놓으면 제 정신이 인터넷상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른바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할 겁니다. 혹은 여기다가 책 한 권 분량의 정보를 담아두면 그 칩을 뇌에 삽입하는 순간 우리는 그 책을 읽지 않고도 그 책 내용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세상,
책 안 읽고 공부 잘하는 그런 세상들을 일론 머스크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위스 로잔 공대의 연구진들은요, 척수 손상을 입은 원숭이를 연구합니다. 척수 손상을 입어서요,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척수가 뇌의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실 이 원숭이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그런데 이 연구진이 해준 일은 뭐냐 하면 이 원숭이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원숭이의 뇌 활동만으로 생각을 읽다가 원숭이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생각과 의도가 포착되면 그 신호를 오른쪽 다리에 직접 보내주는 거죠. 왼쪽에 보시는 이 영상은 그 장치를 켜지 않았을 때인데, 그랬을 때는 오른쪽 다리를 원숭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장치를 켜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뇌 안에서 벌어진 현상을 고스란히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미 우리의 의식 세계마저도 우리가 이해해서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마 여러분이 여기 오늘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여러분이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기서 하나 보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직업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직업은 보는 것처럼 이런 직업이에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현실, 3D, 드론 전문, 생물 이런 쪽이고. 그리고 곧 없어질 직업을 보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변호사라든지 제일 좋아하는 의사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의 그 인간보다는 이 로봇이라는 애가 더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대학에 우리 과에 온 곳에서 팁을 주면은 이런 공부를 하세요. 이런 공부를. 그리고 이런 전공을 선택하세요. 4차 산업혁명에 관련돼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충분히 4차 산업혁명이 됐을 거고요.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이 뭐냐? AI예요, AI,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인공지능인데 여기에가 뭐가 들어가냐면은 IoT가 들어가고 로봇이 들어가고 AR이 들어가고 3D 프린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약간의 그 팁을 주면은 그 팁은 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팁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조그만 정보거든요. 주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도 잘 몰라.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걸 하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IoT라든지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VR, 뭐 3D 프린팅 같은 경우가 앞으로의 미래 생활의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죠. 뒤에 우리 대학원생들도 있지만은 여기를 전공한 사람이 만약에 석사, 박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취업을 하기 서로 오려고 난리 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바로 미래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다시 이야기하자면은 오늘 우리 기계과를 방문한 것이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행운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AI 해가지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여기에 이제 그 ML, 머신 러닝이라든지 DL, 뭐 딥 러닝이라는 이야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뭐 여러분이 아마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이 인공지능은 크게 그 머신 러닝하고 딥 러닝이란데, 사실은 이 머신 러닝까지는 별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에서 얻어난 정보를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DL이에요. 그래서 DL이라는 것은 인간에서 모아놓은 정보하고 기계가 만든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체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생활에 그 무섭다는 생각 드는 사람 없어요? 아, 세상이 무섭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혹시 시간이 나면은 이따 집에 가면서 이 전화를 가지고 구글에서 지도를 딱 켜가지고 내가 지난 한 달 동안에 뭘 했는가를 쫙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초 단위로 여러분의 경로가 쫙 나오게 된 거예요. 구글 지도에서 아마 켜고 있죠? 여러분이 하루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가 그 지도상에 전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놀라운 것은 그 정보는 이 전화기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가 있어요? 정보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화기만 있나요? 구글 본사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만 딱 또는 전화번호만 딱 입력하면은 지난 몇 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를 전부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쁜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여러분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가 그 구글 지도 하나상에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아마 우리 여학생이니까 쇼핑하기 좋아할 건데 지그재그를 통해서 쇼핑해본 학생 있으세요? 지그재그. 저 둘이 있는데, 자, 지그재그가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쇼핑몰 많잖아요. 지그재그를 왜 좋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지그재그를 선고하는 건 아닌데, 지그재 좋은 점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쭉 집어 넣어주면은,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수영복을 하고 싶다 딱 이야기하게 되면은 거기에 내가 원하는 취향의 수영복이 쫙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쇼핑몰은 뭐냐? 내가 들어가서 이 가게 저 가게를 다니면서 그걸 비교 분석하고 난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짜증스러워요. 근데 지그재그는 뭐냐면은 인공지능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지그재그는.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딱 넣으면은 거기에 맞는 뭐가 나와요?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은 카카오가 지그재그 웹사이트를 얼마에 산 줄 아세요? 최근에 카카오가 지그재그 웹사이트를 샀어요. 자그만치 1조 원을 주고 산 거예요. 1조 원을 주고 산 거라니까요. 그게 뭐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되는 문제는 지금 지그재그는 초기 단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지그재그가 계속해서 고객의 정보를 취합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인간의 마음을 읽고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지금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뭘 먹지? 하고 이 스마트폰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는 오늘은 어디 무슨 음식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리고 그 음식은 지금 가격을 분석해 보니까 어디가 제일 좋고 필요하면 내가 예약을 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머리로 생각만 하게 되면은 그 답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AI가. 꿈의 세계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뭐 AI 역사 이런 건 볼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AI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윅 AI가 있고 스트롱 AI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인공지능이 여기에 그 윅 AI예요. 왜냐하면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나이 드신 분들이 속이 없이, 나는 속이 없다고 하는데 테슬라 자동차를 타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테슬라 자동차를. 자, 테슬라가 뭐 외제차에 좋아요. 근데 문제는 테슬라가 그 무인 자동화를 지금 사람이 아닌 기계가 운전하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테슬라가 모든 자동차의 정보를 다 누가 가지고 있냐? 미국에서 다 가져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나중에 쓰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밖에서 나가서 보는 테슬라 자동차는 모든 정보가 다 어디로 가냐? 미국 본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테슬라가 자동차가 고속도로 어디 달리는 거 있잖아요. 식당 이름까지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말했던 것처럼 윅 A가 되지만은 앞으로는 스트롱 AI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아하든 싫든 간에 저러한 세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는 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AI의 여러 가지 그 기술, 4가지 기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로봇의 다양성에 대해서 쭉 계속 보게 되면은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로봇은 여기에서 가정용, 그 다음에 의료용, 그 다음에 이동용, 산업용, 군사용, 서비스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서비스 로봇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뭐 딜리 플레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일람이라든지 공항 안내 로봇 또는 최근에 요즘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무인 로봇 카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서비스 로봇은 사실은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이 발전하게 된 거예요. 자, 뭐 산업용 로봇, 뭐 이건 수없이 많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물류 이송한 로봇도 있고 자율 양팔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작물 이송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쿠카 로봇이 있는데요. 지금 한번 보게 되면은 얼마만큼 이 로봇이 사실은 이 물류 이송에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이 로봇이 지금은 이렇게 군사용으로도 지금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그 병사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탱크도 있는데 사람이 없이 로봇이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타론도 있고, 그 다음에 빅독이라는 이런 어떤 그 전쟁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로봇이 지금 인간을 대신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죠. 단 문제점이 하나는 뭐냐면은 이 로봇이 변심을 해가지고 아군을 쏴버리면은 이거 복잡하게 되죠. 지금 걱정 그것 빼놓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 친구가 굉장히 이 솔저, 이 병사를 잘 골랐는데 이 병사의 최대 약점은 그러면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군하고 적군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게 최대 문제예요. 그렇죠? 그것만 있으면은 뭐 이 친구는 절대 죽지 않으니까 계속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아마 앞으로 여러분의 아마 과제인 것 같고요.
자, 뭐 이동용 로봇에서 많이 나왔죠. 자율 자동차, 그 다음에 드론, 그 다음에 뭐 선박 이런 것도 다 지금 현재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도 지금 얘를 가지고 탈 수 있나요, 없나요? 이 그 드론 자동차 없는 드론 택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가지고 오면은 탈 수 있나요? 못하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두 가지 이유를 아세요? 하나는 면허증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하려게 되면은 어떤 면허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동차 면허만 있어야 되는지 또는 항공사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이 문제된 거예요. 저게 사람이 다쳤을 때는 보험을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많이 나서 가정용 로봇 쪽으로 보게 되면은 뭐 다 있죠. 청소도 있고, 그 다음에 구글 홈, 요리 로봇, 그 다음에 카카오 미니, 뭐 이런 로봇 같은 데 있는데, 청소 로봇 자체 같은 경우는 뭐 더 많이 쓰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이제 의료용 로봇 자체가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인간의 수명이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로봇 자체가 지금 수술은 대부분의 지금 아마 사람에서 로봇으로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앞으로 의사는 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일을 누가 하냐면은 인간보다는 로봇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사이면서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가장 인기가 있게 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여기서 잠깐 하나만 생각해 보는 것처럼,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은 아마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은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머리에서 혈관이 터지게 될 거예요. 소위 말해서 브레인에 데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머리를 어떻게 했죠? 깎죠. 그렇죠? 그리고 이 머리를 갖다가 잘라내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머리가 뭐가 남아요? 스카가 남죠. 흉터라는 게 남게 될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인간이 하는 최대의 의료 기술이에요. 근데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 조그마한, 아까도 봤던 것처럼 그 10mm짜리 그 수술을, 그 소위 말해서 디바이스라고 했죠. 그 기계를 집어 넣어가지고 혈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술하지 않고. 이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순수하게 의사가 이걸 장비를 갖다가 운영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개발할 수 있겠어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혹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서 의대를 간다고 생각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과병원은 미국에 있는 존 홉킨스 그 병원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존 홉킨스 병원의 51%가 의사가 아니고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기계과 출신, 전기과, 전자과 출신들이 다 병원에 근무하게 된 거예요. 왜냐? 이런 장비를 만들고 이걸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 누구예요? 의사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은 앞으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잘 봐야 되고요. 자, 뭐 스포츠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얘는 뭐 건너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세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미래를 갖다가 보여줄 수는 없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미래를 보자라는 건데요. 혹시 여러분 아마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 본 적 있나요? 학생 있나요? 그 예전에 그 백투더 퓨처라는 영화가 아마 2000년 초에 나온 영화인데, 그래서 그건 2020년도에 일어날 일을 가정해서 만든 영화인데요. 놀랍게도 그때 2000년도에 만든 그 영화가 순수하게 이렇게 미래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2020년하고 딱 비교를 해보니까 85%가 정확히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라 하는 것은 물론 답이 없지만은 여기 본 것처럼 영화 같은 걸 통해서 보는데요. 요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만든 영화가 여기 나왔죠.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 아마 봤을 거고, 아이언맨 이런 것도 실제로 AI를 통해서 지금 그 로봇으로 만든 거고요. 혹시 관심 있으면 가서 한번 봐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딥러닝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타워즈 에피소드 7, 그리고 혹시 이 요즘에 인기 끊는 채피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영화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인간의 로봇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영화를 보지만은 아마도 10년이 또는 20년이 지나면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이와 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봐야 되고요. 이 로봇이 이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히 큰 영화를 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로봇은 한 대가 지금 전체 콘서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음악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55명이 필요하대요.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니까. 이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고, 뭐 배틀 쪽에도 나와 있어서 아마 요즘에 이제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남자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의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그 대회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로봇 경진대회 같은 경우도 지금 아마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시간이 돼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는 뭘 하지? 나는 뭘 하지? 그리고 어떤 걸 해야지 내가 미래에 풍요롭게 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사항은, 분명하게 오늘 우리 목포대 방문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앞으로 미래에 여기서 것처럼 무엇을 배울 것인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활을 할 시대가 되고, 그래서 지금 가장 그 창의적인 사람으로 해서 우리 그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스티브 잡스 자체가요. 그래서 그 하나 더 내가 꼭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이 그 세대별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르네상스, 여러분 아마 세계사를 배웠으니까 로마 시대부터서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인간들이 뭘 했냐면은 오로지 신이 인간을 통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아마 그 조각상 이런 것이 전부 다 신의 이상한 귀신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가 지나면서 인간이 뭘로 되냐면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서 하느님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부처님이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를 꼭 알아야 되는 문제는, 자, 그러면은 2020년대에서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뭐죠? 지금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신이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누구냐? 컴퓨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히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지그재그 이야기했죠? 지그재그라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이 지배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 지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분명한 것은, 지금 여러분은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꿈을 이루고 그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 강의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목포대학교 기계공학과 방문을 환영을 하고 여러분에게 아마 앞으로 삶을 그러니까 인생을 갖다가 설계하는데 중요한 아마 전환점 그러니까 체인징 포인트가 됐으면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로봇의 역할이 앞으로 정말 더 중요해지겠어요. 다음에 만나볼 영상은 바로 컴퓨터 분야의 파이썬으로 게임 제작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이썬으로 어떻게 게임을 제작하는지 영상으로 만나볼까요?